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75회입니다. 75회 미리 좀 풀어보셨는지 아니면 같이 푸는지 뭐 알아서 잘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기 K랩 그냥 열어가지고 회사 코드만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자, 회계 1급의 회사 코드 여기 문제 보이시죠? 0753 그래서 K랩에다가 회사 코드를 0753 치면은 바로 시작이 되지요. 자, 갈까요? 문제 1번부터 갑시다. 일단 이 회사는 스포츠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스포츠 용품 제조 판매. 그리고 어쩌고 넘어가서 문제 1번에 1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입력된 내용 중에 보험료생비가 180이 아니라 120이고 수선비는 170이 아니라 130이래요. 어쨌든 잘못된 걸 고치랍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수정.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수정하라고 나오지 관련된 어쩌고 이런 말 안 나오죠. 그럼 이거는 다른 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만 수정하면 끝이에요. 여기 보니까 60만원 차이고 여기도 60만원 차이잖아요. 그거만 바꾸면 끝나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아래쪽입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해서 복리후생비 180이 아니라 120으로 바꿔주고, 또 하나 뭐였죠? 수선비가 70이 아니라 130. 위에서는 빼고 밑에서는 더했으니까 결론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끝입니다. 굳이 확인 안 해도 돼요. 문제에 보면 분명히 써 있는 건 딱 그거만 써 있죠. 만약에 연관된 재무제표 수정하라고 그러면 원손이제 순서로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해라.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해서 먼저 외상 매출금 있죠. 외상 매출금의 오른쪽을 보시면 자, 먼저 한성은 8,500인데 850으로 되어 있네. 체크하시고 8500으로 바꿉니다. 됐죠? 그리고 신라기업은 20200인데 30200이가 체크. 이것도 체크하고 20200으로 바꿔주고 끝. 자, 외상매입금 갑니다. 외상매입금 찾아서 세진 2일 세진 2일이 아니라 2, 3인데요. 왜 이렇게 조금씩 틀린데 2, 3으로 바꿨죠? 체크하시고 지울테크 맞네요. 405 맞고 두 개죠? 미래는 뭐야? 없는 거죠. 없으니까 지워야죠. 삭제는 위에 삭제라고 써있는 이게 X표 누르거나 F5번 눌러서 예 그러시면 삭제됩니다. 그 다음은 지급보험이죠. 지급보험 만약에 없으면 밑에다가 빈자리에다가 코드 알면 252 치면 되고, 모르면 F2번 눌러서 지급 친 다음에 엔터 치면 됩니다. 없다 하면 저 오른쪽에 광산 1000만원 맞고 성한 400이죠. 400 예, 체크하고 400으로 고쳐주면 끝 됐습니다. 나오시면 돼요. 자, 제가 고친 건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문제 3번.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했대요. 잡비라는 계정 과목에다가 여기 현금 적유랑 대체 적유에 적을 했죠. 잡비라는 계정 과목에 어쨌든 공장이네요.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 어쨌거나 저쨌거나 K랩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클릭하시고 찾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문제에는 코드 번호가 없어요. 잡비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컨트롤 F나 또는 F2번 컨트롤 F 눌러도 되고 F2번 누르고 잠시 기다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잡비를 찾아보세요. 500번대 나오죠. 500번대. 그럼 문제에서 공장이니까 500번대를 입력해야 되죠. 500번대 이거. 그럼 다 찾았네. 여기다가 오른쪽 현금 적유 여기다 적으란 얘기죠. 현금 적유 6번에다가 뭐 적으랬죠? 폐기물 처리비 지급 이런 식으로. 또 대체 적유는 9번에다 적으랬죠. 9번에 폐기물 처리비 보통 예금 인출해서 지급했다 이 얘기죠. 입력 끝 나오면 됩니다. ESC.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쨌든 전표로 갑니다. 전표 일반 전표 할 때는 부가세를 고려하지 말아라. 자, 먼저 7월 14일이죠. 전표를 일반 전표 입력 열어서 0714 자, 그래서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습관을 웬만하면 들이는 게 좋겠죠. 자, 문제를 그냥 바로 화면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아르헨티나 법인의 직수출 뭐 이거 일반 전표 맞아요? 일반 전표 지금 일반 전표 하는 거 맞죠? 직수출
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달러를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했대요. 환율 나오네. 1일날 선적할 때는 1100원이었고 오늘은 1300원이죠. 그럼 이거는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을 받는 거니까 대변에 108인데 108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어디요? 해주산업. 그런데 환율이 이게 1000달러였죠. 환율이 1000달러였고 1000달러의 환율이 그 당시 선적일 당시에는 1100원이었죠. 선적 당시는 1100원이었으니까 요게 110만원이고 차변에 돈 들어온 거 103 보통 예금 들어온 건 1000달러가 오늘 환율은 7월 14일 환율이 1300원이죠. 1300원입니다. 여기가 1300원. 그러면 차변이 크겠네요. 그럼 대변의 나머지를 외환차 이익. 대변이니까 이익이 와야죠. 요렇게 그냥 요 정도로 간단하게 메모만 하고 바로 입력하는 습관. 어느 면부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 104. 금액은 1000달러에 1300원. 1000달러에 1300원이면 130만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8이고 거래처가 해줍니다. 해주산업. 그리고 1100원 기준에서 110만원이죠. 그래서 나머지 대변의 외환차익. 외환차익 끝이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문제 8월 16일날 한국서점의 영업사원용 참고도서 책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보통예금으로. 그러면은 이거 도서 얘기 나오니까 말 그대로 도서 인쇄비가 되는 것이고 보통예금이죠. 그럼 차변의 도서 인쇄비 대변의 보통예금이니까 메모할 필요도 없죠. 800번대고요. 바로 8월 16일 ESC 화살표 0816 그리고 차변에 도서 치고 엔터. 도서 인쇄비 800번대로 갑니다. 그리고 금액은 20만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103이죠. 문제 읽으면서 이거 체크하는 순간 그 분개가 되는 거죠. 굳이 차변에다가 800번대 도서 인쇄비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시간 낭비. 대변의 103. 그나마 요 정도만 쓰면 그나마 봐주겠는데 도서 인쇄비 20만원 쓰고 대변에 보통예금 20만원 쓰고 막 이런 사람들 힘들어요. 그 다음 신제품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이 수수료인데 문제는 무형자산 처리하래요. 그럼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거네? 그럼 특허권이죠. 그럼 특허권입니다. 그럼 차별이 그냥 특허권이고 대변의 현금 줬으니까 10 현금이죠. 끝입니다. 특허권이죠.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니까 특허권입니다.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걸 자산 처리해라고 하면 개발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문제에 써 있어요. 특허권 취득을 위한 특허권. 그럼 날짜 ESC 화살표 0928 그래놓고 차변에 특허라고 쳐보시면 나오죠. 특허권. 금액은 50만원이고요. 대변의 현금 끝. 대변의 현금 적기 싫으면 출금 1번 출금으로 적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월 20날 9월분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대요. 이때 회사 부담금이 있고 종업원 부담금이 있는데 종업원 부담금은 무조건 월급에서 뛴 거니까 254 예수금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부담금 뭘로 처리할까 고민할 뻔했는데 친절하게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문제에 나와 있죠. 감사하게도. 근데 이거는 원래는 알아야죠. 웬만하면 보다시피 문제에 나오지만요. 원래는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여기 나와 있지만 복리후생비 800번대 500번대 구분하시고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죠. 여기서는 이미 체크 끝났죠. 회사 부담금 복리후생비라고 나오고 종업원 부담금은 예수금입니다. 자, 그럼 날짜 ESC하고 화살표 1020 차변에 먼저 종업원 부담금은 무조건 254 예수금이에요. 254 예수금 80만원. 뭐 어떤 걸 먼저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 모르세요? 복리후생비 811 511 영업직원권 811 자주 쓰는 거 외우면 복리 치는 시간에 811 우아하게 적고 끝났죠. 요 금액이 30만원이고
또 차변에 511 팔자를 5자로 바꾸면 되잖아요. 511 그래 놓고 금액이 50만원. 다 합쳐서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나갔죠. 103 끝났죠. 보통예금 금액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끝. 그 다음 문제. 대주주로부터 토지 대주주의 토지 취득가액이고 증여연료제 공정가치가 있는데 그 주주가 얼마에 샀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나는 지금 얼마짜리 받느냐,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냐가 포인트입니다.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285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보통예금 됐죠? 자, 이럴 때 분계 표시하면 차변에 이거는 토지가 들어옵니다. 토지가 들어오는데 공정가액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정가액이 일단 5천만원, 일단 5천만원이고, 근데 문제는 소유권, 일단 대변부터 쓰죠. 그럼 재산을 기증받을 때는 자산 수증 이익이 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 이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비용 보통예금 103으로 줬는데 그 금액만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매입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에 관련된 비용은 항상 원가에 산입해라. 그래서 5,287만 3,430원 숫자가 거시기하게. 어쨌든 대변 2개 적고 차변 적으면 이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왕 했으니까 차변부터 적어도 상관없죠. ESC 화살표 1127 그리고 대변부터 적으면 자산 수증이익, 자산 수증이익, 수증을 먼저 찍으면 되는데 그 다음 공정가 5천. 그리고 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여기다 쓰면 되죠. 2873430. 그리고 차변에 토지 적으면 끝납니다. 토지 적으면 자동으로 합산되죠. 끝. 그 다음 참고해서 화재가 발생했대. 보관하고 제품이 장부가 2,400 얼마짜리가 소실되었대. 소실.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죠. 보험은 적어줬죠. 필요 없죠. 불탔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무조건 일단은 재해 손실로 발생하고 대변에 제품을 씁니다. 제품을.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타개정 대체를 걸어야 돼요. 타개정 대체. 팔린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니죠. 팔리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으니까 이럴 때는 항상 타개정 대체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바로 입력. 날짜가 12월 21일이죠. ESC 화살표 1221. 그 다음에 차변에 재해 손실 금액은 뭐 2450. 그리고 대변에 제품이 없어졌어요. 제품 150번 제품이 없어지고 중요한 건 여기 적유란 여기에 08번 타개정 대체를 걸어줘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전표를 이렇게 그냥 웬만한 거 바로바로 이제 여기 분계 없이 입력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고, 메인 매출 전표는 포인트가 과세 유형 정하기. 과세 유형은 증빙 찾으면 끝나죠. 자, 메인 화면 가서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합니다. 그 다음 7월이죠. 7월 16일부터 해서, 자, 문제 보시죠. 첫 번째, 동서유통으로부터 스포츠용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을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다. 세금계산서 나오니까 과세고 전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세. 그럼 문제 앞에다가 과세라고 큼직하게 메모. 이쯤에 날짜 있는데 빈자리 여기다 과세라고 메모하면 되겠죠? 저는 거기다 지금 메모를 못하니까 여기다 그냥 과세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 즉 외상을 했다는 얘기죠. 외상. 다음 달, 지금 안 주는 건 어쨌든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했다는 얘기고. 여기 보니까 동서유통한테 우리가 동서인가 참? 우리가 승진이죠. 동서유통이한테 우리가 산 거고요. 고무창 2천만원어치. 그리고 외상으로 돼 있죠. 자,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과세 51번 주고 분명은 고무창 공급가 2천. 그리고 거래처가 승진이었던가? 동서유통입니다. 그리고 전자여 분계는 외상 2번. 그럼 끝났죠. 원재료의 외상 매입금 자동으로 입력이 끝나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7월 20일 런닝맨 유통의 내국 신용장 로컬LC 이런 단어만 봐도 머릿속에는 영세율 떠올라야죠. 그래서 여기다 영세율이구나. 영세. 그리고 여기 뒤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딱 나오죠. 어쨌든 영세입니다. 그 전자라는 글자 있습니다. 전자. 그리고 내구신용장 개설은행에 청구할 예정이다.
청구할 예정이니까 돈을 못 받은 거죠. 결국은 이것도 외상이라는 얘기죠. 외상으로 팔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제품을 파는 거죠. 제품 납품 파는 거예요. 제품을 납품 팔았다. 외상으로. 청구할 예정이니까 아직 못 받은 거죠. 외상이에요. 외상. 갑니다. 영세율이니까 날짜 ESC하고 20날 주고 매출 영세 12번. 품명은 제품. 공급가액은 5천. 그리고 거래처는 런닝맨. 그리고 전자 있었죠? 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1번이 직수출, 3번이 영세율. 웬만하면 외우세요. F2번 눌러보면 직수출이 1번, 내고 신용장. 영세율이죠, 이게. 이게 3번입니다.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아니, 전부 다 외상인가? 2번 외상 주문 끝나죠. 제품 매출과 외상 매출은 끝납니다. 물론 혼합으로 적고, 여기를 3번 혼합으로 적은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분계만 맞으면 됩니다. 밑에 분계만 맞으면 끝. 그 다음 문제. 회사,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본사로부터 본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 받았다.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니까 면세죠, 면세. 앞에다가 면세 큼직하게 표시하면 돼요. 토지, 그럼 불공 이러면 안 됩니다. 전자 물론 있습니다. 전자 체크하고. 그 7천만 원은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하면 당조예금이죠. 당조예금이고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다. 어음 발행하면 대변에 지금 당조예금은 너무 쉽고 102 당조예금 너무 쉽고 어음 발행하면 252 지급 어음 그리고 거래처를 신나게 본점 이렇게 적으면 틀리죠.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미지급금 본점 이래야 됩니다. 지급어음이 아니어요. 왜? 그렇죠. 재고자산 아니니까 토지잖아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 해야 돼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릴 겁니다. 아마도 요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 꽤 될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차변은 물론 토지입니다. 지금 차변의 토지는 생략했어요. 지금 자 입력하죠. 날짜 이게 27일이죠. 자 날짜 ESC하고 27 그리고 유형은 면세입니다. 53 면세. 품목은 토지예요. 토지. 그리고 공급가액이 아까 공급가액이 얼마였냐 1억이고 거래처는 어디였죠? 본점. 예, 본점. 그리고 전자라는 말 있었죠. 분계는 혼합 3번 줍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로 바꿔야죠. 원재료를 토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변에 줄 바꿔서 수표 발행한 건 당조예금 7천 또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됐죠? 거래처는 필요 없지 참 매입 매출 전표는 자동으로 찍히니까 필요 없네요. 자 면세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면세 여기는 없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들어갔다. 그럼 또 취득원가에 산입해야죠. 그죠?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됐고 자 면세 그 다음 B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했다. 제품 A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물론 전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과세죠. 그래서 어디가 쓰이고 어쨌든 과세만 메모하면 되겠죠. 과세다 매출 과세다 이거 메모하고 품목을 보니까 품목은 제품 A고 수량 단가는 없이 그냥 50만원입니다. 자, 김경진이라고 되어 있죠. 김경진. 어쨌든 날짜가 9월 10날이죠. 9월 10날 ESC 화살표 0910 그리고 매출과세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입니다. 매출과세 11번 품목은 제품 A죠. 제품 한영키 누르고 A 한영키 누르고 공급가는 50만원 적으면 되겠지요. 거래처는 김경진 전자 있었죠. 전자 세금계산서니까 전자 1여 분계는 현금이었네요. 현금 매출했죠. 현금란에 있잖아요. 여기 현금란에만 있어요. 현금이죠. 1번 현금 그럼 제일 편하죠. 자 그래서 제품 매출에 차변의 현금 끝.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끝이고 자 그 다음 삼성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보통 예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리고 현금용 수증을 받았다. 현금용 수증이니까 현과겠죠. 현과. 과세 유형 현과. 그럼 됐지 뭐. 공급 대가는 2,420만원이네요.
품목은 여기 원재료였죠. 품목은 원재료. 수량 10개네.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가 9월 14일. ESC하고 날짜 14. 유형은 현과. 매입 쪽에 현과니까 61번. 품명은 원재료, 이게 품목인가 봐요. 1, 2, 3, ADC, 4, 5, 6. 이걸 다 적어도 되고 귀찮은 분야 원재료 적으면 됩니다. 원재료 수량이 있었죠. 10. 단가는 없으니까 넘어간 다음에 공급대가를 건별 가과현과. 건별 가과현과는 공급대가 적으니까 그냥 24, 200을 직접 적으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 거래처가 어디였죠? 거래처가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삼성인가? 그죠? 삼성상사.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었죠? 보통 예금이구나. 혼합 3번 주고 원재료까지는 냅두죠.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 예금 103. 그럼 끝났죠. 보통 예금 103입니다. 끝나고 자 그다음 베타전자로부터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하고 165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 과 유형자산 처리하래. 그럼 컴퓨터는 보통 뭘로 처리해요? 그죠? 비품이죠. 컴퓨터, 복사하기 이런 것들은 비품으로 처리하죠. 비품이고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뭐죠? 그렇죠.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이죠. 끝났죠? 어쨌든 증빙이 카드니까 카과죠. 매입 카과입니다. 그래서 날짜 ESC 화살표 1124 매입 쪽에 카가니까 57번. 품목은 컴퓨터. 공급가액은 165만원 그냥 적으면 되죠. 건별 가과용과는 공급대가 그냥 165만원 적으면 갈라지죠. 거래처는 어디한테? 어디였어요? 베타전자. 그 다음에 카드사 F2번 눌러서 하나카드를 했죠. 하나카드. 그리고 카드는 카드 줍니다. 4번. 그러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죠? 미지급금에.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비품으로 바꿔주면 끝. 됐죠? 자,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전표 수정 문제. 10월 15일 날 흥국재생에다 비품을 550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화세. 근데 회계처리 감가상각을 누락했대요. 이런 처분 1년제 비품에 대한 원가는 800이고 감가누계가 350. 얘를 안 적었대. 매입 매출 전표겠죠? 일단 날짜 ESC하고 화살표 1015 여기 과세로 돼 있는 거 요거 500에 이런 건 다 상관없죠. 밑에 대변에 비품 적었는데 차변에 감가누계를 안 적었잖아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없는 셈 치고 대변 비품 플러스 1번에 213 감가누계를 문제에 주어진 게 350이었잖아요. 350으로 고쳐요. 그리고 현금 받을 건 550 맞잖아요. 현금 받을 건 공급가액 500에 부가세까지 해서 550 받을 거 맞죠. 그리고 대차 비교했더니 차변이 더 커요. 차변이 900이고 대변 850. 그럼 이제 나머지를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50만원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손실을 없는 셈 치고 비품 플러스 1번에 감가누계를 만들어주고 350 그리고 대차 차익을 가지고 처분이익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5일 영업부 소모품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걸 현금으로 구입한 것을 일반 전표에 적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과세로 적을 걸 일반 전표에 적었대. 계정 과목은 소모품 비례입니다. 자, 일반 전표 먼저 가보죠. 일반 전표에 ESC 12월 05 여기 소모품 비고 부가세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F5번 또는 여기 삭제 클릭해서 지우면 됩니다. 그럼 일반 전표 됐고 메인 매출 전표로 와서 12월 5일로 가서 매입과세 51번 줍니다. 분명은 소모품. 공급가액은 33,000원이 적으면 안 되겠죠. 건별 가과 현과만 공급대가니까 그냥 공급가액에 3만원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돌리 유통. 그리고 전자 1여. 분계는 현금 구입했으니까 1번 현금 그러면 되고 원재료를 소모품 B 영업분이가 800원대로 소모품 B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모치고 두 글자
소모 두 글자 치고 엔터 쳐서 800번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끝.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결산 넘어갑니다. 결산은 수동, 자동, 순서 아시죠? 수동, 자동, 순서로 반드시 가야죠. 수동 먼저 하고 자동. 수동은 일반 존표, 매입 매출 존표 필요 없고 이제 일반 존표에 12월 31일자로 12월 31일자로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고 자동은 결산 자료 입력이죠. 어쨌든 순서 지켜야 합니다.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합니다. 순서. 자동에는 뭐 있죠? 기발재고, 대손, 감가상각,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 법인세.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는 걸 못 외워서 물어볼 때마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찔리는 사람 있죠? 외우세요. 5개 빨리. 실무이론. 그 실무 정리해놓은 이런 데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도 사실 푸는 게 당연히 이제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기출문제 백날 풀어도 이론 정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론하고 실무 요점 정리한 대로 수시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딱 봐도 대여 어쩌고저쩌고 수동이죠. 수동이고요. 차입금 중에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보나마나 수동이고요. 그 다음 법인세 비용 이건 자동이네. 자동 하나 정도는 보통 있죠. 이렇게. 자, 수동부터 다시 갑니다. 7월달이에요. 7월달에 2천만원 대여했대. 그리고 연 10% 이자를 상환일인 다음 연도. 이 문제는 17년 문제입니다. 다음 연도 6월에 받기로 했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월할 계산, 월별로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 이번 12월까지 기간은 지나갔단 말이죠. 경과된 만큼은 돈을 받지는 않았어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줘라 이거지. 내년에 받죠. 받기는 내년에 받지만 이번 연도까지 발생한 건 수익으로 인식하고 돈은 안 들어왔으니까 미수 수익으로 해라 이거죠. 미수 수익. 그리고 이때 금액은 계산해야죠. 금액을 계산해야지요. 금액 이상한 게 와 있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금액은 2천만원에 대하여 그 다음 이자가 연 10% 0.1 곱하기 7월부터 12월은 6개월이죠. 계산하기 편하게 했네. 1년 12달 중에 반, 12달 중에 6달 반띵. 그럼 1년에 200만 2천만원에 10%니까 200 그거에 반띵하면 100. 미수 수익은 100이에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 뭐. 차변에 미수 수익 100만원 나오죠. 100.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그냥 12분의 6 하면 반하면 돼요. 계산기 구조상으로는 200만원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어퍼지나 매치나 같아요. 그러면 계산기로 눌러보면 262, 120, 이게 200, 이게 1200 그리고 나누기 12달 하면 딱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마. 999999 나올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정답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끝입니다. 100만원도 됐고 9999도 정답으로 해요. 계산기 눌러보면 6부터 계산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누기 11 해도 그렇고 12분의 6 하면 그냥 반띵 그러면 쉬운데 계산기로 눌러보면 이래서 200만원 나누기 12가 안 떨어지거든요. 9999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입금 중에는 뭐라고 써있는데 실리콘밸리가 있나? 있죠? 저기 이제 미국 어디 실리콘밸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외화 차입금이 1억 원이 1억 원, 미화 10만 달러. 근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즉 결산일이죠.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현재 환율이 1,200원. 자, 일단 단기 차입금 중이죠. 단기 차입금 중이래요. 단기 차입금 중에 차입금이 그럼 장부에 단기 차입금이 장부에는 지금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기말에 환산해 보면 이게 10만 달러래. 10만 달러에 1,200원이면 결론은 1억 2천이란 얘기죠. 어라 장부보다 늘었네. 1억인데 1억 2천 늘었잖아요. 근데 부채는 차입금 부채는 갚을 돈이죠. 무식한 게 최고야. 갚을 돈이잖아요. 갚을 돈인데 1억에서 1억 2천 늘었으니까 손해잖아요. 손실은 차변이지. 차변에 외환산 손실이 되는 거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증가됩니다. 거래처는 실리콘밸리, 한영키 누르고 SI 이렇게 되겠죠. 두 글자 맞추면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그리고 금액은 2,000. 그리고 대변에 차입금, 단기 차입금, 실리콘밸리, 한영키 누르고 SI, 다시 한영키 누르고, 예. 됐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 자동결산이죠. 법인세 비용 1,050이고 선납세금 있다. 조회하라. 조회할 필요 없죠. 그냥 메뉴만 가면 되지. 어디? 그렇죠. 메인 화면에 결산 자료 입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01월에서 12월 열죠. 그런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선납세금이 딱 나오잖아요. 자, 문제에 써 있는 단기 법인세 비용은 1,050이래요. 1,050을 생각하면서 자, 일단 앞에 있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고, 그리고 1,050에서 500을 뺀 550 차액, 550을 입력하면 여기가 1,050이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1,050에서 500을 뺀 나머지를 추가 계상에 입력하면은 1,050이 됩니다. 끝났죠? 여기 딴 거 없잖아요. 대손이나 퇴충이 없어요. 자, 대손 나오면 1% 확인하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을 제외한 나머지는 쭉 지운 다음에 결산 반영을 눌러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퇴직충당도 있죠. 두 개 있으면 입력하는 건데 없네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여기 매출원가의 경비, 그 중에 감가상각 여기는 500번대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는 800번대. 즉 공장거와 본사거, 공장거와 본사걸 위아래 잘 나눠졌고, 기말재고, 원재료 재고액,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제공품 재고액과 제품 재고액을 입력해주면 되죠. 다 입력하면 전부 추가합니다.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거를 귀에는 들어와야지.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 저거 뭐지, 저거 어느 나라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결산 뭐뭐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전표 추가 이해. 그리고 나오시면 아까 일반 전표 열려 있었죠. 우리가 공개한 건 2개였죠. 2개만 입력했지만, 자, 조회 상단에 조회를 눌러보면 여러 개가 법인 선납세금 분기까지 다 돼 있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까지 이제 조회해야지. 이제 자, 끝났고요. 조회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이 가장 큰 거래처. 키워드는 뭐냐? 키워드 그죠? 거래처라는 이름 또는 거래처명, 무슨 상점, 무슨 상사 이런 말 나오면 다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면 돼요. 거래처 원장 메인 화면 찍고, 메인 화면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6월 말 현재니까 0101에서 0630을 치고, 외상매출금 코드 알면 10띵 치고, 모르면 F2번 눌러서 외상매출금 검색합니다. 108 엔터 치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디냐 갔더니 여기, 즉 잔액을 클릭 해보면 어디가 제일 큰지 딱 나오죠. 삼천 조화상사, 조화. 그럼 답안 메모하시면 되죠. 거래처명은 조화상사, 그리고 금액은 3,000만원 이렇게 되죠. 가끔 코드를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입력할 때 1009 조화상사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코드까지 메모하세요. 1009 조화상사. 끝. 자, 나갑니다. 끝. 문제 두 번째 갑니다. 조화상사였죠. 상반기 중 원재료 매입이 가장 많은 달. 키워드 상반기 원재료 가장 많은? 예, 가장 많은 달 이겁니다. 가장 많은 달 이런 말 나올 때는 총계정 원장. 그래서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총계정 원장. 중요한 키워드를 보고 찾는 방법. 가장 많은 달 이런 말 나오면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총계정 원장 클릭하시고, 상반기니까 0101에서 0630, 그리고 원재료 매입이니까 원재료잖아요. 코드 알면 15띵 치면 되고, 모르면 F2번 눌러서 원재료 검색합니다. 153 그죠? 그 뒤에는 엔터 치면은 오른쪽에 쫙 뜹니다. 그 중에 제일 많았던 달이 3월이네요. 3월. 그럼 3월에 81520 이게 답이죠. 잔액을 보는 거 아닙니다. 매입한 거. 3월달 81520. 또 어떤 때는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 이렇게 물어보죠. 가장 큰 달은 여기 이거 3월이고 가장 적은 달은 4월이네. 그럼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요거에서 요거 81520에서 6950 뺀 거,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자, 메모하세요. 어쨌든 3월달 81520 끝. 자, 마지막 물음이 5월 20일 이제 현금이 얼마냐? 현금이 얼마냐요? 그럼 현금은 현금이니까 현금 출납장이죠. 현금만 물어봤으니까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됩니다.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 찍고 현금 출납장은 6이 클릭하시고 5월 20일 현재니까 0101에서 0520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오른쪽 스크롤바 이용해서 맨 밑으로 당겨요. 맨 밑으로 당기면 마지막 날의 잔액 620만원. 이게 답이에요. 메모하시면 되겠죠? 자, 이래서 실물을 마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너무 빨라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항상 있어요, 있기는. 자, 근데 빨라요 하는 사람 치고 코드를 외우거나 제가 분계를 좀 짧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따라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하고 선생님은 빠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저거 차대변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도 제가 하라는 거 외우라는 거 외워주고 코드 많이도 아니고 10대 개 그런 거 외워주면서 하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수업 듣는 분 중에 진짜 차대변도 모르고 시작한 분이 계세요. 애기 둘 키우고 애기 엄마인데 바쁘죠? 아시죠? 결혼하신 분 알 거예요. 아마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쉽지 않죠? 근데 공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잘 하면은 차라리 아무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은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잘 안 듣게 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성과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가 선생이니까 선생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실무 마치고 이론 할 건데 여러분 잠깐 머리 식히고 나서 이론 문제 한번 쫙 풀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시간 재고 시간이 10분밖에 남았다 생각하고 쫙 풀어보세요. 모르는 거 빼고 어려운 거 빼고 쫙 일단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확인해 갑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 수고하셨어요.